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지낸 양창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항만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항만들은 항만의 생산성 향상, 처리 물동량 증대 같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 항만을 위해서, 항만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한국 항만의 재도약을 위해서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항만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정규선사들은 초대형선을 운영하지요. 또 초거대 얼라이언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은 이를 유치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정규선사하고 항만의 협상력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비대칭적이다라는 점입니다. 유럽 항로를 기준으로 보면은 정규선 서비스 하나를 유치하게 되면 특정 항만에 적어도 50만 TU의 항만 물동량이 초래되지요. 정규선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막강한 협상력으로 터미널 운영자라든지 항만 당국에 하용료를 인하시키고 생활성 제고를 요구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고 항만 이용 시에 기타 우대 조건들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심화 상태에서 항만이 기댈 곳은 화주뿐이죠. 그래서 화주를 들여다보는 그런 정책으로 항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화주 입장에서 보면은 항만은 자기네 무역 거래의 어떤 공급 사슬의 중심축이죠. 따라서 이 공급 사슬의 혁신을 위해서 항만을 하나의 노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미널이나 항만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항만을 이용하는 화주가 항만을 이용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찾아야만이 경쟁력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제 무역을 하는 화주는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광양항 등 국내 항만은 물론이고 중국, 동남아, 유럽, 북미 여러 항만을 하나의 공급사슬로 이해를 하고 있죠. 중국 우한에서 자전거를 만들어서 프랑스 파리에다가 수출을 할 때 이용하는 항만이 상하이항과 로테르담 항만을 이용했다면 이 항만은 이 화주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만은 국제 물류 네트워크상의 중요한 가치 사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항만과 항만 배후 단지에서 부가가치 활동을 해서 상품과 제품 가치가 창출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항만을 통과하면서 육상이나 해상 연계 운송에 있어서도 가치가 창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공급사슬 관리를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화주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외 항만을 이용하면서 운송 중 가공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출입 화주들이 해외 항문에서 이런 많은 부가가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현지 국가, 현지 지방정부하고 현지 항만들의 항만 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류나 부품을 수입할 때 중국 항만의 배후지 창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현지 항만 배후지에 어떤 가공을 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수입 제품, 수출 제품의 경쟁력이 달라지게 되죠. 만약에 로테르담 항만을 경유해서 독일로 수출하는 화물 같은 경우 로테르담 항만 배후 단지에서 어떠한 부가가치 활동을 해야 이 상품의 경쟁을 높일 수 있는가를 찾게 되는 게 화주들입니다. 따라서 화주가 항만을 선택한다 할 때는 수출 화물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을 감안하게 되죠. 따라서 항만도 이러한 화주의 가치 창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때 경쟁력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대 물류회사 퀸네나글 회사의 창고는 항상 화물이 움직인다고 그러죠.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 가공 같은 부가가치 활동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것이 창고다라는 것이죠. 이 창고가 물류 서비스 공간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많은 밑에 써놨습니다만 아주 많은 그런 피킹, 포장부터
맨 마지막 상품 반환,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고객 교육까지 담당하는 그런 물류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항만과 항만배우단지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좀 화면에 있는 그래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는 생산성 향상만 많이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부가가치 서비스를 얼마큼 확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항만이 선도 항만에서 가장 최고의 부가가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항만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터미널의 미래는 부가가치 서비스의 시대다, 이렇게까지 이제 묘사할 수 있는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항만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 서비스가 항만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경쟁 요인이면서 동시에 항만의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항만이 하고 있던 전통적인 핵심 서비스, 그러니까 하역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수송 같은 일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non-core activity, 비고유 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가공, 조립, 전시, 판매, 물류 같은 일들을 항만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항만에서의 부가가치 서비스는 항만에서 보면은 항만 이용자를 유치하는 그런 경쟁력이며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항만이 고객, 즉 화주에 대해서 부가가치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것이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2006년 이후에 항만 배후단지 개발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4년까지 보면은 부산항 수출입 화물에 대한 항만 배후단지 경유 비율이 2%대에서 약 30%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만 배후단지를 수출입 화물의 일시적인 보관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죠.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70% 이상이 수출입 화물의 단순 보관, 재고, 관리 등 물류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항만에서 들어오는 화물, 즉 환저 화물 중에서 5%만이 항만 배후지를 경유할 정도의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 고용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부가가치가 많은 다른 항만과 비교했을 때 매우 떨어지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항만이 아직 수출입 항만이고 환적 항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선사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항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이 화주가 요구하는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으로 가야만 우리 항만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산시, 인천시 이 항만 도시들은 해양수산부하고 항만정책 공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환적 화물이나 화물을 우리나라 항만에 오게 하는 것은 항만 당국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화물에 대해서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만 도시인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업을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 활동을 확대해서 항만이 경쟁력 갖게 하는 것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항만 도시 시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선사가 항만 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할 화물을 유치해 온다. 그럴 경우에 항만 당국은 터미널 운영 또는 터미널 운영사는 그 선사에게 터미널 임대료나 입항료나 시설 이용료 같은 걸 감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면하는 비용을 항만공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항만도시가 부담하는 거죠. 항만공사는 우리 항만이 경쟁이 높아져서 좋고 항만도시는 고용 창출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나 항만공사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아주 말리 천리 떨어져 있죠. 전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항만 도시들이 이런 다국적 화주들이 항만 경쟁하는 그런 항만에 뒤지지 않도록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만 도시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항만 도시의 항만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항만공사는 지금까지 항만 펜스 내에 있는 항만구역만 생각했는데 그 펜스 밖을 넘어서서 있는 배후물류단지의 부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한다든지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항만도시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턱없이 낮은 항만 예산을 거의 0.1%도 안 되죠.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 컨테이너 항만의 경쟁력은 항만 배후지까지의 복합운송 경쟁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은 공급사설 자체라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선박, 터미널, 배후지 운송, 보관, 유통 같은 공급사설 관리를 원활하게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화주가 경쟁력을 가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만공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항만공사는 항만의 게이트를 현재 게이트가 아니라 가능한 한 멀리 배후지까지 확장을 해서 그 업무 영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항만과 배후지 간의 공급사슬 관리를 직접 투자하고 시장을 개발하고 관련된 인프라를 투자하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를 보면은 관리자 기능만 수행하던 항만공사가 패실리테이터, 촉진자의 기능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일부는 기업가로서 기능, 즉 투자자로서 직접 참여해야 된다는 것까지 제안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